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삼성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네요. 김지찬은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 그리고 중견수로서 넓은 수비 범위까지 갖춘 핵심 선수였죠. 특히 이번 시즌 리드오프로서 출루와 주루에서 팀 공격에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의 이탈은 타선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리해서 복구하기보다는 충분한 회복이 중요할 텐데요. 삼성은 당분간 대체 자원을 활용해 전력을 유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혹시 김지찬의 공백을 메울 후보군이나 삼성의 대체 전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삼성이 결국 결단을 내렸네요. 아무래도 김지찬의 부상이 단순한 타박상 수준이 아니라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햄스트링이라면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보단 이번 조치가 옳은 선택 같습니다. 특히 주루 플레이가 중요한 선수이기에 완벽한 회복 없이 복구했다가 부상이 재발하면 시즌 전체를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관건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겠죠. 현재 삼성의 외야진 구성을 봤을 때 김현준이나 이성규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고요. 혹시 누가 대신 올라왔는지나 삼성의 라인업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볼까요? 김지찬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네요. 타격에서는 타율 0.395와 OPS 0.981로 리그 최고의 타격감을 보여줬고 출루율 0.469로 공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죠. 또한 수비에서 중견수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 그의 이탈은 삼성에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견수로 이동하면서 골든글러브까지 목표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점이 인상적이에요. 김지찬이 이번 시즌처럼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갔다면 삼성이 리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니 대체 선수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네요. 혹시 김지찬의 부상 복귀 일정이나 그동안 부상으로 빠진 다른 선수들의 상태도 궁금하신가요? 김지찬이 4일 한화전 이후로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 엔트리에서 빠지게 된 상황은 정말 아쉽네요. 처음엔 출전 일정을 조정하면서 회복을 기다려봤지만 통증이 예상보다 빨리 잡히지 않아서 결국 집중적인 치료에 들어가게 된 것이군요. 햄스트링 부상은 특히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부위라 무리하게 경기에 나서면 재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김지찬이 빠져있는 동안 삼성은 다른 선수들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특히 수비와 주루에서 어떻게 대체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삼성의 대체 전략이나 다른 선수들의 역할 변화가 있을지 더 알아보시겠어요? 김지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삼성의 대체 전략은 그나마 김성윤의 활약 덕분에 다소 위안이 되겠네요. 김성윤이 최근 6안타를 기록하며 타율 0.393, 출루율 0.433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기에 그가 중견수 자리를 맡은 덕분에 어느 정도 팀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도루와 4타점까지 기록하며 공격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재현이 리드오프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인데 유격수로서 공격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리드오프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의 타선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지찬의 복귀 전까지 계속해서 이 두 선수에게 중책이 맡겨지겠네요. 그렇다면 김지찬이 돌아올 때까지 팀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돋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삼성의 선발이나 다른 타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적 변화도 중요할 것 같네요. 삼성이 김지찬과 함께 이승현까지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서 전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겠죠. 이승현은 올 시즌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1.81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특히 8일 SSG전에서 3분의 2이닝 동안 1피홈런 1실점을 기록한 모습을 보면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현의 부진은 삼성 불펜에 부담을 주었을 테고 이번 말소는 그가 충분히 회복하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을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승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다른 투수들이 불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만약 이승현이 회복된다면 후반기에 더 강력한 불펜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펜의 나머지 투수들이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불펜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삼성이 김지찬과 이승현을 대신해 함수호와 양창섭을 1군에 등록한 결정은 팀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현재의 전력을 조화롭게 맞추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함수호는 2025년 4라운드로 삼성에 지명된 고졸 신인인데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1군 코칭 스태프의 눈도장을 받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는 타율 0.25로 다소 낮지만 6타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올렸으니 첫 1군 등록을 기회로 삼아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호가 좌타 외야수로서 기회를 얻은 만큼 삼성은 그를 통해 외야에서의 깊이를 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 1군에 등록된 만큼 당장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창섭은 투수로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궁금한데 불펜이나 선발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삼성 투수진의 중요한 추가 자원이 될 수 있겠죠. 함수호와 양창섭의 활약이 향후 삼성의 전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양창섭의 복권은 삼성에게 중요한 뉴스네요. 군 복무 후 돌아온 양창섭은 올 시즌 개막 엔트리에 포함돼 1군에서 2경기에 나섰지만 평균 자책점 13.50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1군에서 말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퓨처스리그에서 2차례 모두 무실점으로 등판하며 컨디션을 회복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양창섭은 강력한 구위를 갖춘 투수로 알려져 있는데 퓨처스리그에서의 무실점 등판은 그의 정상 컨디션 복귀를 알리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군에 복귀했으니 삼성은 그가 불펜이나 선발로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양창섭이 돌아오면서 삼성 투수진에 또 다른 강력한 자원이 추가된 만큼 향후 불펜의 안정성이나 선발 로테이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의 복귀가 삼성의 전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더 나아가 1군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날 타순과 선발 투수 배치는 매우 중요한 경기인 만큼 최적화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재현, 류지혁, 김영웅, 강민호, 디아즈, 구자욱, 박병호, 김원곤, 김성윤으로 이어지는 타선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균형을 잘 맞춘 모습입니다. 특히 이재현과 류지혁의 상위 타수는 출루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김영웅, 디아즈, 강민호는 중심 타선에서 득점과 타점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죠. 김성윤의 활약도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태인이 선발로 나서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태인은 삼성의 에이스로서 최근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닝 시리즈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 삼성은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며 상승세를 이어가려 할 텐데 원태인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원태인이 선발로서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는 것인데요. 이 경기가 위닝 시리즈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